네, 여러분들 이제 프론트 서버 분리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유레카를 보시면은 게이트웨이랑 오더 서비스랑 프로덕트 서비스를 우리가 어, 유레카 서버에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유레카에 여러분들 등록하시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이제 카테고리 등록하는 걸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카테고리를 등록하시는 작업을 여기 컨트롤러 보시면 크리에이트라는 그 카테고리 크리에이트, 프로덕트의 카테고리에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받아오시는 작업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맨을 이용해가지고, 게이트웨이가 우리는 9,500번이에요. 게이트웨이가 9,500번이고, 여기서 프로덕트의 카테고리에 크리에이트를 입력하시고, 이렇게 요청하겠다고 처리하시고,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구성 자체가 지금 상품 서비스, 그죠? 상품 서비스, 분리를 지금 3개를 해놨어요.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주문 서비스. 요거를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해서 가실 거예요. 상품 서비스, 고객 서비스, 주문 서비스. 자, 디스커버리에 여러분들 등록을 하실 거예요. 디스커버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품 서비스, 고객 서비스, 주문 서비스를 등록하시게 되면 같이 등록돼 있는 곳에서 우리가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찾아갖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프론트 서버는 디스커버리에 등록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프론트 서버. 지금은 우리가 타임리프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지만, 요거를 이제 뭘로 교체하실 수 있냐면, 리액트로 교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론트 서버를 통해서 게이트웨이에 요청을 하면, 게이트웨이에서 라우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라우팅을 해서 요청 정보를 파악을 해서 상품 서비스로 갈 건지, 고객 서비스로 갈 건지, 주문 서비스로 갈 건지, 그 라우팅 작업을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론트 서비스 가기 전에 이 상품 서비스에는 이제 DB 연동하기 위해서 우리 JPA를 이용해서 상품을 넣고 빼는 것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들어가는 거랑 리스폰스 나오는 거랑 한 번씩 해보시기 위해서 리퀘스트 들어가는 거하고 리스폰스 나오는 거를 이제 각각 우리가 JPA로 구현해 놓는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거는 리퀘스트에 제이슨 넘길 때 바디 선택하시고 이렇게 제이슨 로우에 제이슨 선택하신 다음에 네임 밸류 이렇게 입력하시고 샌드를 딱 누르면 네, 포스트로 했어요. 제가 개수를 해서 지금 405번이 뜬 거고 포스트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샌드 딱 하면 오케이 사인이 딱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DB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뭐 비버로 하시든 아니면 워크벤치로 하시든 네, 상관없습니다. 자, 가서 보면 지금 이제 똑같은 게 중복이 되긴 할 텐데 자, 요렇게 마지막에 액세서리 집어넣은 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어,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확인하셨고 또 하나 보신 게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러에 카테고리 리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리스트 이거는 겟방식이니까 리스트고 그 다음에 겟방식으로 파람 선택하시고
네, 샌드 하시게 되면 조회 이렇게 제이슨으로 담겨서 조회돼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작업을 우리가 포스트맨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이걸로는 여러분들 컨트롤러에 정의되어 있는 API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툴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뷰에다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프론트 서버를 따로 분리를 하셨거든요. 뭐 예쁘진 않지만. 그래서 이 프론트 서버의 구성을 보면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제가 커스터머 뷰 컨트롤러를 드렸어요. 여기는 뭐 이것저것 컨트롤러들이 들어가 있는데 커스터머 크리에이트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를 요청하면 우리 이거 타임리프잖아요, 여러분들. 타임리프에서 자, 타임리프에서 요렇게 요청하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뷰 이름이죠. 뷰 이름은 이거 어떻게 찾아와요? 뷰 이름. 뷰 이름 이거 어디서 찾아와요? 템플릿에서 찾죠. 자동으로 우리가 이거 스프링 처음 할 때 한 거잖아요. 커스터머에 레지스터, 여러분들, 이렇게 응답 뷰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스프링 내부에서 앞에다 자동으로 뭐 붙인다고 그랬어요? 템플릿, 템플릿츠, 슬래시 붙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뒤에 HTML 붙인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접두사로 붙고, 이게 전미사로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뷰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폴더명이 되는 거고 슬래시 마지막에 있는 거는 파일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스터머에 보면 레지스터 있습니다. 요거는 커스터머 폴더의 레지스터를 응답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컨트롤러는 이렇게 뷰만 리스폰스하는 컨트롤러예요. 전부 다 뷰만 리스폰스하는 컨트롤러거든요. 요 테스트 컨트롤러도 그렇고 뷰 컨트롤러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자, 이거는 저랑 같이 해보셨는데 웹 컴퓨터에 가시면 여기 지금 웹 MVC 컨피거라는 걸 상속하고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스프링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설정 정보예요. MVC, 스프링 MVC에 대한 설정 정보. 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add view 컨트롤러는 뭐냐면 뷰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설정 파일만 가지고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 인설트라고 요청하면 프로덕트 폴더 밑에 PRD 인설트 파일 요거죠. 프로덕트 폴더 밑에 PRD 인설트 HTML이 실행되게 해달라는 의미고 프로덕트 리스트가 요청되면 프로덕트 리스트가 실행되게 만들어달라는 거고 카테고리 인설트라고 요청이 되면 프로덕트에 있는 카테고리 HTML이 실행되게 만들어달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러의 메소드들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설정 파일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메소드 하나가 되는 거죠. 메소드 한 개. 이게 겟매핑, 포스트 매핑이 되는 거고 포스트 매핑은 아니겠죠. 겟매핑이겠죠. 이게 겟매핑이 되는 거고 이게 리턴하는 뷰의 이름이 되는 거죠. 뷰의 이름. 그래서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설정 파일에다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인덱스는 제가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 인덱스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리퀘스트 매핑에 아무것도 안 주면 기본 패스를 그대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덱스를 실행해달라 앞에 폴더가 없으니까 인덱스 HTML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자 놓고 HTTP에 9008번이에요.
로컬호스트에 9008번. 이거 서버 안 켰나 봐요, 제가. 서버 켜고 요청하고. 네, 그러면 요렇게 지금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카테고리 등록, 상품 등록하면 이렇게 페이지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카테고리 등록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딱 누르면 이 프론트 서버는 여러분들 따로 서버로 뽑아져 있어요. 이렇게. 프론트 서버는 서버가 다른 서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서버 한 대가 PC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 PC 한 대. 그래서 이게 A라는 PC에다가 자, A라는 PC에다가 프론트 서버를 딱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번이냐면 9008번이에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도 따로. 게이트웨이도 이거는 B라는 PC, B PC. 그죠? 그 다음에 각 PC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총 디스커버리까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가실 거잖아요. 여기 디스커버리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버를 여러분들이 몇 대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서버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PC에 구축된, 물론 기본 PC보다는 훨씬 사양이 좋은 거겠죠, 서버니까. 그럼 프론트 서버에서 요청을 딱 하면 게이트웨이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프론트 서버랑 게이트웨이는 전혀 다른 서버, 전혀 다른 PC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막 요청을 하면 얘가 검증도 안 하고 막 데이터 줘요? 아니죠. 게이트웨이 쪽으로 요청을 하면 일단 게이트웨이는 나랑 같은 서버군, 그러니까 나랑 같은 도메인 안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면 얼마든지 데이터를 응답하고 작업을 하겠지만 도메인이 전혀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내가 약속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만든 도메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혀 모르는 도메인 쪽에서 공격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요청을 해도 얘는 데이터를 준다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게 여러분들 CORS. 요거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CORS.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고 아니고 할 것도 없이 결국은 여러분들 뭐냐면 도메인이 다른데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CORS 오류가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출처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9500번 서버인데 지금 9008번 서버가 출처가 다르잖아요. 두 개가 도메인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리소스를 공유할 건지 말 건지 쉐어링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동일 출처라는 건 프로토콜, 그 다음에 뭐 IP는 달라도 돼요. IP는 달라도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도메인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포트.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얘네가 먼저 처음에 요청할 때 우리가 프리플라이트라고 해서
CORS 허용했는지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거든요. 우리 왜 3웨이 핸드쉐이크처럼 이렇게 패킷 주고받으면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처럼 CORS 허용 여부를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용이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다른 도메인들끼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에서 CORS에 대한 허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게이트웨이에 자 디폴트 필터 해가지고 설정해 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헤더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디듀프 리스폰스 헤더라는 설정을 통해서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하고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크리덴셜하고 두 개를 허용을 해줄 건데 만약에 응답 헤더에 얘네들이 중복돼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여러 번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헤더 값에 대해서 설정을 우리가 중복해서 했는지를 확인하고 중복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지우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라우 오리진은 이거는 어느 도메인한테 요청을 허용할 건지 게이트웨이 요청을 허용할 건지 설정하시는 거고 얼라우 크리덴셜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쿠키나 뭐 인증 정보나 이런 것들을 헤더에서 같이 전달할 수 있는지를 허용하는 거고 얼라우 헤더는 전체 우리가 헤더를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 도메인의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CORS 오류 때문에 다른 도메인끼리 주고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얘가 여러분들 프론트 서버예요. 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좋아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에서 여기 프로덕트 서비스죠. 프로덕트 서비스로 요청을 보내요. 저랑 두 가지를 해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의 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갈 때 데이터 갖고 가요. 여기 요청이 들어갈 때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갖고 가면 게이트웨이가 그거를 프로덕트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제이슨 데이터를 줄 거예요. 자, 요 작업. 그러면 값을 제이슨 형식으로 주면서 우리가 결과를 현재 페이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등록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한 값만 읽어서 보내주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과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스프링이 아니죠. 이건 스프링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바의 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웹 안에서 데이터를 결과를 주면서 제이슨으로 결과를 주면서 처리를 하고 요청 결과를 텍스트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에이작스예요. 요런 방법이. 요게 에이작스고 이 에이작스를 함수화시켜 놓은 게 아까 fetch나 axios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에이작스로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에이작스로 요청을 하시는 방법은 URL에다가
URL에다가 어떤 서버를 요청하실 건지 URL에 요청 서버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카테고리로 가서 할게요. 이건 제가 통신 정의해 놓은 거고, 카테고리 페이지에 가면, 자,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건지 타입, 여러분들이 이 PRD 리스트에 가시면, PRD 인설트에 가시면, 제가 요거 주석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가면은 요청 방식이에요. 인설트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요청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는지, 근데 그 데이터가 파라미터로 보내도 되고 제이슨으로 보내도 되는데 제이슨으로 보내려면 이렇게 제이슨.stringify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위에다 정의한 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정의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정의한 걸 우리가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면 얘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넘겨요. 데이터 타입은 리턴돼서 돌아오는 타입을 이제 제이슨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PRD 인설트 가시면은 제가 자,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받아올 데이터의 자료 지정이 데이터 타입, 요청을 보낼 때가 데이터.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얘가 여러분들 제이슨이 아니라도 되죠. 텍스트여도 되죠. 그 다음에 단이라는 펑션은 AJAX 모든 요청이 성공했을 때 실행할 블럭이고요. fail은 실패했을 때 실행할 블럭. always는 항상 실행할 거. 그래서 뭐냐면 리절트는 서버에서 보내준 결과예요. 서버에서 보내준 결과. 자, 여기를 요청하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요거 요청을 딱 하면 요게 여러분들 우리 프로덕트 자, 요 부분이 프로덕트 서비스에서 이거 요청했잖아요. 결과가 리스폰스 엔티티예요, 얘는. 그리고 OK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제가 제이슨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 결과가 자동으로 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요청 정보를 담아서.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리스폰스 엔티티 했기 때문에 리스폰스 엔티티는 제이슨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응답 정보를 기본적으로 모델링 해놓은 게 리스폰스 엔티티예요. 그래서 응답 정보를 다 받겠다라고 설정해놨고 이 응답 정보 중에서 스테이터스가 500이면 상태값이 500이면 500번 에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얼럿을 띄우게 만든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성공했습니다라는 얼럿을 띄운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게. 그 다음에 얘는 실패한 경우에는 실패했다라는 얼럿이 뜨게 만들었습니다. always는 항상 실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AJAX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서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얘 REST API로 구축됐죠. 프로덕트 서비스. 우리가 REST API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하이퍼링크로도 요청을 하고 href에서 하이퍼링크로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으로도 요청을 하고 했지만 REST API를 요청하는 클래식한 방법은 AJAX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JAX로 우리가 AJAX밖에 없어요. 요청을 클래식하게 하시는 방법. 자, 내부적으로는 AJAX로 요청을 하지만 조금 더 편한 것처럼 보이는 게 fetch나 axios고 얘는 AJAX를 라이브러리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EST API를 요청하기 위해서 AJAX 여러분들 여기서 보내는 거 실행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PRD 인설트에서는 네, 요 카테고리 리스트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 넘겨줄 데이터는 없지만 넘어올 때는 제이슨이라고 해놨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리스트에 카테고리 리스폰스 넣어서 리스폰스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데이터 하나 이게 제이슨 오브젝트를 담은
여러 리스트들을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프론트 서버에서 제이슨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성공하면, 여기 여러분들 리절트가 성공하면 이게 담겨 있을 거거든요. 우리 아까 포스트맨으로 요청했을 때 받은 이 데이터 전체. 이 데이터 전체가 여기 담겨 있을 거예요, 리절트에. 우리 포이치, 화살표 하면서 배우셨죠? 리절트에 담겨 있는 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리절트에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이슨 어레이에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포이치 반복해서 요거 하나씩 꺼내서 아이템에다 준 다음에 이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네임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카테고리 아이디하고 카테고리 네임하고 인포하고 들어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옵션 만든 거예요, 옵션. 옵션 만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옵션이 셀렉트 안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위에서 셀렉트 카테고리 리스트로 받아냈죠? 셀렉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카테고리 리스트잖아, 아이디. 여기에다가 옵션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 어펜드, 붙이는 작업을 한 거죠. 추가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하시고 나면은 상품 등록하셨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목록으로 지금 통신이 안 되나 봐요. 목록으로 요게 추가되게 만들어진 거죠. 기다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왜 통신이 안 될까 보니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건 뭐냐면 자, 유레카 서버, 유레카 대시보드 가셔서 서비스들이 잘 떠 있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게이트웨이랑 오더 서비스랑 프로덕트 서비스랑 잘 떠 있죠. 그러면은 서비스들이 잘 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건 F12번 키 누르셔서 우리 F12번 누르면 제가 이게 녹화가 닫히기 때문에 네, 개발자 도구를 제가 열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니까 어머나 CORS 폴리시 뜨죠. 자, CORS 폴리시가 뜨는 건 요즘 액세스 컨트롤 얼라우 오리진 뭐 이거 포함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미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자, 여러분들 허용을 어디에다 하셨냐면 127.0.0.1에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요청을 로컬호스트로 했죠. 이것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127.0.0.1로 바꾸고 작업을 하면 네, 결과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로컬호스트로 했을 때 오류가 떴는데 127.0.0.1로 바꾸니까 오류가 안 떴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지금은 얘가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는 이 부분이 도메인으로 바뀔 거예요. 도메인 네임으로 바뀌고 나면 IP가 로컬호스트나 127점으로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요거는 내가 요청할 도메인을 그대로 허용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프론트 서버 분리하시고 프론트 서버에서 각 서비스들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요청을 하셨을 때 어떻게 요청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